적절하지 않다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이 패스트트랙이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은 슬로우 트랙. 입니다.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은 작년 9월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특검은 상식적으로 일상적인 국회의 의사일정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법사위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패스트트랙을 설령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 것은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정원 의원이나 법사위 안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얻어서 추진이 된다면 특검 을 사실은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이름처럼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자,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간인데요. 야당이 대장동과 민주당이요.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은 쌍특검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정의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 여당과 관련된 특검에 관해서는 좀 같은 목소리를 낼 거다라는 좀 예상이 있었는데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과 정의당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슈로 떠오른 게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네, 일단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국민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는 저희도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 정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인데요. 먼저 저희는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 180석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극약 처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패스트트랙이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히 검찰의 편파 수사에 대한 쪽집게 과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2020년 10월 정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질질 끌면서 종결을 안 하고 있고 하다못해 소환조사 한 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소환조사 문제부터 저희는 명확하게 시작하겠다. 검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소환조사 안 할 거냐. 지금 해라. 라고 하는 요구부터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아니죠. 전혀 아니죠. 특검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2월 국회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냐, 가장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넓히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민주당의 주장처럼 2월에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 패스트트랙 올리는 거, 급하게 추진하는 거, 이게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적절하지 않다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이 패스트트랙이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은 슬로우 트랙. 입니다.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은 작년 9월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특검은 상식적으로 일상적인 국회의 의사일정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법사위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사위 안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회부할 수도 있고 법사위 안에서 패스트트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의는 해놓고 이제 법사위 안에서 조정원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원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걸 하셨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별로 들은 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9월에 발의를 해놓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갑자기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결의하고 나머지 당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을 설령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 것은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정원 의원이나 법사위 안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얻어서 추진이
추진이 된다면 특검을 사실은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이름처럼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지금은 김건희 수사가 편파 수사다라고 하는 인식은 크게 갖고 계시지만 이것이 갑자기 가쁜 패스트트랙으로 갈 때 그 공감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적인 동의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소환 조사부터 명확하게 진도를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 혹시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라고 정의당에서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검찰은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소환 조사 제대로 잘 안 할 거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 수사를 미진한 걸 국민한테 보여주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더 쌓을 수 있다. 혹시 이런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승전 특검 이렇게 정해놓는 방식은 사실 검찰한테 답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죠. 지금 검찰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봐라, 너네 2년 반 동안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들 손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 압박을 지금은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알겠습니다. 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억 클럽 쪽 곽상도 의원 무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좀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50억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조금 수사 범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거는 곽상도 의원 말고는 사실상 그 50억 특검에 누구도 기소는커녕 수사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수사 받았다는 이제 보도를 본 적은 없어요. 예, 맞아요. 수사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그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다 그런 고위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관점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특검을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에서 연루되어 있는 분들 내지는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선택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중립성, 불편부당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게 없는 야3당,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3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그런 특검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적인 공감대,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가자. 이런 게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그 민주당은 보니까 50억 대장동 특검에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때 대출 뭐 수사를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무마했다. 이것도 수사 대상에 넣자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의당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는 일단 당대표님 입장으로 어제 나간 바가 있는데요. 저희는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를 특검에 내기 어떤 대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은 좀 잘 되시나요? 협상은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정의당이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서 나가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아마 검찰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어떤 예상이 지배적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에 올라올 텐데,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거 당론으로 가결, 부결 이런 거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의당의 오랜 당론은 불체포 특권 폐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는 어떤 정치인의 양심을 지키고 신병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뭐 여전히 그런 취지를 존중할 수는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의 방탄이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그런 체포동의안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견지해 왔고요. 그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게 회기 중에는 그렇게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진 출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 이제 개정안을 좀 내서 회기 중에도 자진 출두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으로 그렇게 검찰이 뭔가 국회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그림 없이 내가 당당하면 내가 받고 오겠다라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네. 정의당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는 거예요? 가결부결 아니면 당론으로 예를 들면 자 이거 체포동의안 찬성, 반대 이걸 정하실 건가요? 저희는 당론으로 늘 찬성해왔습니다. 아 그럼 이번 것도 당론으로 찬성? 예,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제 보도 보니까 청년정의당, 네. 네, 청년정의당 분들은 야 이거는 당연히 영장실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없으신 것 같던데 보도 보니까.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제 그렇게 모두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의 당론은 계속 기본적인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네. 지금 저희가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네.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의당에서는 검찰이 네. 지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검찰의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검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는 중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럼 정치 보복적 성격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얘기는 어렵다. 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그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또한 무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일부러 더더욱 뭔가 이런 어떤 야당의 정치인을 욕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의심을 사기 딱 좋은 형태로 계속 모욕을 주는 방식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돼하고 영장실시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에 지금 잘 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충실하게 수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정의당의 입장을 두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 얘기지만 무슨 말씀하시는 제가 질문할지 아시고 웃으시는 것 같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이 그 당시에 스탠스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민주당이 이중대 소리를 들은 건 아니냐. 그때부터 정의당의 상황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쓴 프레임을 잡아서 쓴 기사를 몇 개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금토일에 금토 이틀 동안 의원단 워크숍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에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이제 지도부의 연석회의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예를 들면 이번 특검 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할 때 이 특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법정의에 걸맞는 부합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할지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 이것이 뭐 민주당의 뭐 이중대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된 것은 전혀 아니었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사를 쓰신 것은 그 다음날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정의당의 재창당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이제 민주당이 뭐 이중대니 혹은 어떤 당 이중대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무리하게 좀 한쪽에서는 프레임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재창당 추진위원회 발족했잖아요. 사실 정의당이 지난 총선 이후로 예전에 비해서 당세가 좀 많이 준 건 사실이거든요. 총선 결과도 그리 좋지 않고. 이 재창당 추진할 때 그러면 정의당은 어떤 모습으로 재창단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의당은 제3당이고 제3당의 존재 이유는 양당제의 종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과거에 정의당에 기대를 거셨던 것도 사실 지금의 어떤 양극단 체제, 서로 반사이익을 보는 진영 체제 안에서 국민들께서 행복하시다면 사실 3당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대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진영 정치, 청산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다당제 정치, 더 풍부한 다양성이 있는 정치를 원하시고, 근데 그것에 부합하는 정도의 정의당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힘을 만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당이 이 양당제를 끝내는 제3의 정당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제3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정의당의 세대 교체를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정의당의 세대 교체는 이미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당의 얼굴, 네. 간판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정의당에서 활동하신 분이라서 새 인물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번 총선이 사실 그 가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시지만 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가능성을 증명해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 정치에서 살아남은 자기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장혜연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